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33번 문제 해설에 이어서 37번으로 왔습니다. 이렇게 연이어서 강의를 찍는 게 조금 힘드네요. 학생들하고 대면하지 않고 아이패드로 녹화하는 것이 사실은 이제 좀 덜 힘들긴 한데 또 너무 소통이 없으면은 또 진이 좀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말을 아무래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빨리 하게 되다 보니까 지금 제가 채널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구독자 수가 매우 적고 쇼츠를 여러분들이 더 많이 보시긴 하는데요. 해설 강의도 특히 이제 예비 고2분들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고3 학생들은 수능이 이제 일주일이란다. 이제 요번 주 목요일입니다. 지금 11월 11일입니다. 오늘 네, 빼빼로 돼 있네요. 월요일이기 때문에 10월 학력 평가 해설 강의를 이제 막 찾아 들을 것 같진 않고 이제 예비 고3 학생들, 예비 고2가 아니고 예비 고3 학생들이 많이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사실은 인강을 많이 들으시기 때문에 또 인강 이렇게 유튜브로 해설 강의를 잘 찾아 듣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하지만 또 이렇게 맞으시는 분이 있으면은 또 그 선생님 딱 정해가지고 쭉 듣는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무료로 제 강의를 잘 맞으시면은 좀 들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찍고 있습니다. 네, 자 37번 한번 볼게요. 나중에는 제가 유형별로 어떻게 풀어야 되는데 이것도 다 찍어서 올릴 건데 지금 그게 없는 상태에서 지금 제가 바로 해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순서 문제, 문장 삽입 같은 경우에는 전략이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빈칸과 더불어서 순서와 문장 삽입 문제가 늘 오답률 탑3 안에 들은 이유는 아이들이 빈칸 문제는 신경을 많이 써요. 하지만 뒷부분의 순서 문장 삽입 같은 경우는 시간이 없다 보니까는 지문도 대충 읽게 되고 사실은 지문을 대충 읽는 것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떻게 푸는지 모르는 친구들이 많습니다. 우리가 그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늘 책 앞부분만 열심히 보고 뒤로 갈수록 이제 뒷심이 딸리는 것처럼 이 영어, 수능 영어도 순서하고 문장 삽입이 사실은 전략이 좀 중요한 그런 전략적으로 푸는 것이 더 중요한 유형인데 그거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기보다는 약간 앞부분에 뭐 문제들을 더 신경을 쓰다 보니까는 이 뒤에 친구들은 그냥 푸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요 해설 강의를 들으면서 이렇게 푸는 거다 하고 좀 감을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할게요. 앞에 서론이 길었군요. 자, 37번은 3점이네요. 37번 순서, 38번, 39번 문삽은 둘 중에 하나는 꼭 3점으로 나오게 됩니다. 자, 볼게요. 순서 문제는 일단 여러분 뭡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쉽죠. 주어진 문단을 정리하고 주어진 문단과 각 문단의 문두를 잘 매치를 시켜서 이 작업을 2번만 하면은 끝나는 간단한 문제 유형입니다. 하지만 절대 고지고대로 매칭시키게 두지 않죠. 순서 문제는 처음에 만약에 내가 B라고 찾았다. 그러면은 A하고 C는 헷갈리게 만들고요. 아니면은 아예 처음부터 A인 것 같기도 하고 B인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만들어버려요. 그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처음부터 고르기 어렵던가 처음에 하나 골랐는데 뒤가 어렵던가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뭐가 더 어려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처음부터 고르기 어려운 게 더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자, 일단 가볼게요. 먼저 일단 해석을 해야지 뭐. Some epidemic feelings 이렇게 곰돌이 하나 놓고 시작할까요? 상큼하게. 자, epistemic feelings라고 이게 윤리 용어인 것 같은데요. 뭐 이런 거는 밑에 나오죠. 인식론적. heuristic은 특정 상황에서 사람들이 신속하게 사용하는 어림짐작의 기술. 이런 거는 그냥 고유명사로 받아들입시다, 여러분. 인식론적, heuristic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여기서 파고들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려운 용어가 영어 지문에 나오면은 사람 이름처럼 받아들이세요. 몰라도 풀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파고들면 못 풉니다. 몇몇 인식론적인 감정은 어려우면 영어 지문에서도 알아서 설명을 해줘요. 인식론적인 감정이 뭐냐면은 이 감정들은 let us know that 우리로 하여금 대디아를 깨닫게 만들어요. 알게 만들어요. 어떻게?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그럼 정리하면 인식론적인 감정이 뭔가?
발음이 안 돼요. 인식론적인 feel은 뭐냐면은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내가 알고 있다는 걸 아는 감정. 오케이? 그 다음에 these include 이런 감정들을 뭘 포함하냐면요. The feeling of known 당연하죠. 안다는 감정 그리고 the feeling of certainty 확신의 감정.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지문에서 주는 정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이게 안 되면은 영어 독해가 점점 어려워져요. 이런 친구들의 특징이 우리말로 번역된 그 내용 그 자체를 알아야 문제를 푼다고 생각을 해요. 전혀 아닙니다. feeling of correctness 정확함. 자, 지금 내용 쉬워요. 뭡니까? 인식론적인 감정은 인간으로 하여금 안다는 것을 알게 만들어요. 내가 뭔가를 알고 있다는 느낌. 그런 감정이기 때문에 인식론적인 감정은 어떤 감정들을 포함하냐면 하위 개념으로 1번 feeling of known, 2번 feeling of certainty, 3번 feeling of correctness. 선생님이 이 내용 짧은 내용을 이해하기까지 저의 배경 지식이나 저의 개인적인 feeling, 감정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어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저는 파악을 합니다.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독해할 때 영혼을 좀 빼야 돼요. 영혼 없이 있는 정보를 그냥 AI처럼 받아들여야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네. 자, 그 다음 가봅시다. 이 인식론적인 감정에 대해서 설명한 것과 가장 잘 어울리는 친구를 고르면 되겠다. 그렇죠? 자, 하나하나 봅시다. A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게 A가 1번이 순서 문제의 답으로 잘 나오지 않아요. A가 먼저 순서인 것이 1번밖에 없거든요. 보면은 2번은 B, 3번은 C로 시작하기 때문에. 근데 잘 나오지 않아요. 한 번도 나오지 않았어요. 평가원 문제 6월, 9월 나올 수 있어요. 근데 수능에서는 아직은 그까지 뭐 taking a risk를 하진 않는다. 자, 1번은 그래서 A는 미리 제낍니까? 아니에요. 그래도 문제를 풀 때 분석을 이란 걸 해야 되기 때문에 논리적으로 생각하는 연습을 위해서 일단 후보에 넣어야 돼요. 왜냐? Some epistemic feeling으로 시작을 했어요. 그런데 뒤에 other epistemic feeling으로 이어지는 것은 사실상 자연스럽다고 보입니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야 돼요. A가 사실은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이 문제의 함정입니다. 왜냐면 풀었는데 A도 될 것 같거든. 근데 A 1번 답 절대 안 오거든. 여기서부터 약간 혼란을 주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물론 답은 1번이 아닙니다만 어쨌든 some에서 other로 이어지는 것은 이상하지 않아요. 오히려 자연스럽죠. 자, 그래서 첫 번째 문두가 괜찮아요. 이렇게 보류해놓고 B, C를 한번 볼게요. B. This feeling alert you to the fact that your current body of knowledge 타입은 좀 생략을 할까요? Did not prepare you for the things you wonder at. 아, B는 안 되겠네. 왜냐면 내용상 조금 비약이 있어서 이어지기 힘들어 보이네요. 한번 해석을 일단 해볼게요. 이러한 감정은 자, 여기서 this feeling은 지금 단수인데 만약에 주어진 문단과 이어진다면 this feeling은 일단 지금 되지가 않는 게 복수야. 주어진 문단에서 소개한 epistemic feelings는 복수입니다. 내가 안다는 감정, 내가 확신한다는 감정, 정확하다는 감정 다 복수이기 때문에 일단 어울리지 않고요. 만약에 뭐 한 발 조금 양보를 해서 복수가 된다고 쳐도 이러한 감정을 alert you. alert는 뭐 경각심을 일깨우다, 뭐 경고하다 정도로 볼게요. 당신에게 경고합니다. 어떤 that이야라는 사실을 당신에게 경고를 하는데요. alert A to B. A에게 B를 일깨우다 정도로 보실게요. B라는 사실을 일깨우는데 동격이겠죠. Your current body of knowledge. 아, 이런 것도 참 해석하기 까다로워. Your current body of knowledge. 뭐 지식의 몸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냥 지식이라고 보세요. 그러니까 뭔가 해석이 까다로우면은 내 언어로 그냥 압축을 해버려. 이렇게 하면 해석이 더 잘 되지? 여러분 틀리는 일 별로 없습니다. 당신의 현재 지식이 didn't prepare you. prepare A for B. A에게 B를 준비시키다. prepare를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야 될 때도 있어요. 이러한 감정은 당신에게 어떤 사실을 일깨우냐면요. 사실은 데이디아라는 사실이 있는데요. 당신의 현재 지식이 당신을 준비시키지 못했어요. 뭐에 대해서? You wonder at it, thing을 수식하겠죠. 당신이 놀랄 만한 어떤 것에 당신을 준비시키지 못했다. 즉,
당신이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지식의 내용이 당신이 놀랄 만한 것에 당신을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사실을 당신에게 일깨운대요. 이 감정이. 그럼 정리하면은 이 B에서 말하는 감정은 어떤 감정이에요? 세상에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이거예요. 왜냐면은 내가 놀란다는 것은 내가 몰랐다는 것을 알았을 때, 내가 모르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가 놀라잖아요. 이게 뭐야? 하면서 깜짝 놀란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내가 놀랄 만한 어떤 대상에 나를 준비시키지 못했다. 내 지식이 부족하거나 이거에 대해서 일깨우는 감정인 거예요. 내가 모르는 게 있었네? 놀랐네? 이런 감정이에요. 근데 이게 A의 내용과 일치하나요? A의 인식론적인 감정은 내가 안다는 거 아는 거야. 내가 굉장히 certain, I am sure of that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맞죠? 내가 뭔가를 굉장히 확신하고 있다는 느낌인데 그거랑 상충하죠. 그래서 내용상 비약도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 안 맞아요. 그냥 상충이에요. 그래서 B는 확실히 아니고 그러면 A 아니면 C인데 A가 약간 찝찝하잖아. 1번이 답이 잘 안 되니까. 그러면 C가 될 수 있는지까지 봐야 되겠죠. C가 먼저 옵니다. 여러분 볼게요. C. For example. 예를 들어서 You feel sure that 1666 is the answer to the question. When did the Great Fire of London occur? 자, 뭐 예시는 쉽네 뭐. 자, 당신은 데디아를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서 1666년이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래요. 어떤 질문? 런던 대화재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1666년이라고 당신은 확신합니다. 이게 무슨 예시예요? 이거 주어진 문단의 예시 같은데? 어떤 인식론적인 감정은 우리가 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는 감정이래요. 여기에는 우리가 안다는 감정, 확신하는 감정, 정확한 감정이 포함되어 있는데 내가 런던 대화재가 언제 일어났을까요? 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666년이에요 라고 이렇게 feel sure, 확신하는 감정이 들었대. 그럼 이거 예시 맞잖아. C네. Feeling that you know. 자, 여기 세기를 받네요. 당신이 안다는 감정, 당신이 안다는 것을 느끼면서 even that you are sure. 자, 심지어 당신이 확신한다는 것을 당신은 느낀대요. 알고 단순히 아는 게 아니고 그걸 넘어서 even that you are sure를 feeling 하는 거야. 안다는 거, 심지어 확신한다는 걸 느끼는 것은 자, 이게 동명사였네요. 분사가 아니네요. Feeling that you know, even that you are sure. 자, 당신이 안다는 거 넘어서 당신이 확신한다는 걸 느끼는 것은 not unfailing. unfailing은 여러분 어떤 뜻일까요? 한번 유추를 해볼까요? fail이 실패하다잖아. failing은 실패하는, unfailing은 실패하지 않는 이 되겠죠. unfailing을 실패하지 않는이라고 해석을 하셔도 되고요. 좀 사전에 찾아보면은 실패하지 않는 거니까 한결같은이라고 돼 있어요. 근데 영어는 이중부정을 너무 좋아해. 짜증나. not하고 합쳐지면은 한결같은 게 아니고 한결같지 않은. 한결같지 않은 건 뭔가요? 변수가 있는 거죠. 자, 하지만 우리가 확신한다는 감정은 늘 사람이 자기 감정에 속을 수 있단 말이죠. 그리고 내가 안다고 생각해도 뒤에 아니었네 하면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변수가 있어요. We can be mistaken. 그렇지. 우리는 속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감정에 스스로 속을 수 있다. 자, B, C가 먼저 와야 됩니다. 왜냐면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A도 솔직히 앞부분만 보면 이상하진 않지만 주어진 문단에 A가 먼저 오고 C가 왔다? 이건 아니거든. 왜냐면 누가 봐도 주어진 문단에 예시는 C가 맞거든요. 그래서 C가 먼저 오고 그 다음에 A하고 B 둘 중 하나 오는 게 맞겠죠. 자, 그러면은 답은 4번 아니면 5번이네. 요거만 분별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 스스로 공부해 보세요. 순서 문제는 선생님이 이렇게 푸는 것까지만 해설을 해드리고 나머지는 복습을 하셔야 돼요. 너무 다 이렇게 또 다 풀어드려도 여러분들이 또 혼자서 공부하면서 얻을 수 있는 것도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순서랑 문사본 전체적인 이제 그 틀만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어디로 갈까요? 이제 여러분 하실 수 있어야 되죠? A일까요? B일까요? 벌써 답은 나왔어요. B를 우리가 해석을 했잖아. B 내용 뭐였어요? 이러한 감정은 당신한테 어떤 사실을 일깨웁니다. 어떤 사실?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의 어떤 지식이 너를
네가 놀랄 만한 어떤 대상에 너를 준비시키지 않았다. 즉,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지식이 네가 모르는 것을 설명할 만큼 충분치 않다라는 내용이 C 다음에 와야 돼? 아니지. A가 나오고 와야 되죠. 답은 C, A, B입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요? C에서 B로 가면은 epistemic feeling, 주어진 문단에서 말하는 우리가 안다는 것을 알고 있는 그 확신의 감정에서 바로 B로 넘어가는 건 말이 안 되죠. 그러면은 이 this feeling이 C에 나온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신하는 감정에 이어지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 이 감정은 내가 알고 있는 걸 확신하는 감정인데 지금 B의 내용은 우리가 뭔가 놀랄 만한 어떤 것에 나의 지식이 그것을 준비시키지 못했다는 건데 그럴 때 우리가 느끼는 감정이 내가 확신하는 거야? 아니지. 내가 모르는 게 있었구나. 놀랍다. 이런 감정이지. 거기에 대한 것이 A에 나오지 않을까요? 아이고 순서 문제 참 재밌다. 우리가 그냥 별로 읽지도 않았는데 바로 내용이 다 사사삭 예측이 되죠? 이게 순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순서 문제는 정확한 전략을 가지고 잘 풀면은 우리가 해석을 전부 다 하지 않아도 어떤 내용이 올 것인가가 머릿속에 퍼즐처럼 맞춰지는 게 목표입니다. 자, A 조금만 해석해 볼게요. 다른 인식론적인 감정은 우리의 주의를 일깨웁니다. 어디로? What we do not yet know. 선생님이 말한 그대로 나오죠. 우리가 아직 모르는 것에 우리의 주의를 일깨웁니다. 우리의 주의를 혹은 돌립니다. 이렇게 해석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우리가 모르는 것이 있다는 감정이 나와야 B가 이어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B가 이어져야 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Curiosity, 호기심. 그 다음에 이런 단어가 있어요. O라는 단어가 있어요. 경외심. 그리고 wonder, 놀라움. 경이로움. wonderly 지금 이렇게 지금 이어지는 거죠. A에서 wonder이 나오고 B가 나오는 게 맞네. 그래서 호기심, 경외심, 놀라움 같은 것들은 fall into this category. 이러한 감정에 속합니다. 이러한 그 카테고리에 속합니다. 이게 바로 other epistemic feeling이에요. 그만 읽어도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 맞죠? 자, 그러면 이 글의 구성을 한번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요? 순서나 문sab을 풀고 나서는 어떤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보세요. 자, 선생님은 인식론이 뭔지도 몰라. 그냥 지문의 내용만 가지고 내가 공부를 하고 분류를 하는 거예요. 인식론적인 감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뭔가요? 안다는 거, 확신한다는 거. 그리고 여기에 이어지는 게 예시였습니다. 예시 뭔가요? 런던 대화제 예시. 이런 식으로 한글로 지문의 내용을 도식화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나중 수능 국어 비문학 문제 푸는데도 좋고요. 영어 문제 푸는데 나중에는 앞부분 조금만 읽어도 뒤에는 이렇게 흘러가겠구나가 딱 나와. 왜냐면 별거 없거든. 어떤 것을 예시를 들어서 반복을 시키거나 아니면은 대조를 시키거나 역접을 시키거나 여기서 돌고 돌아요. 그렇기 때문에 수능 영어는 조금만 공부해도 글의 패턴을 예측하는 게 어렵지 않습니다. 국어는 좀 어렵죠. 그 다음에 뭐가 나오나요? 여기서 이제 대비가 돼서 대조 정도로 봐야 되겠죠? 대조를 시켜서 인식론적 감정 두 번째가 나옵니다. 뭐예요? 내가 아직 모르는 게 있구나. 이게 뭐야? 호기심, 경외심. 뭐였어요? 그 다음에 wonder, 놀라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여러분 뭐가 이어질까요? some epistemic feeling도 예시가 있었으니까 이제 이 A 인식론적 감정 2 호기심, 경외심, wonder에도 부연 설명이 있는 거예요. for example은 없지만 이 B 문단이 부연 설명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런 식의 구성을 띠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연습만 여러분들이 해주시면은 크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어렵게 해서 하면 어려워요. 이렇게 딱 정리하면 되죠, 여러분.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B의 내용은 아까 충분히 읽었기 때문에 나머지 안 읽은 부분 있죠. 이 부분하고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 틀을 먼저 딱 생각을 하시면서 읽어보면은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틀을 잡지 않고 이거를 쭉 읽는다? 이 지문은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못 알아먹어. 인식론이라는 것이 어렵잖아. 철학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틀을 잡는 연습 오늘 해봤습니다. 자, 다시 정리하면 순서 문제는 주어진 문단을 먼저 정리를 하시고 각 문단의 문두를 보고 이어질 것을 예측을 해서 푸는 문제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오늘 문제처럼 처음부터 헷갈리는 경우가 있고 두 번째 유형은 처음은 딱 맞아. 근데 뒤에가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 둘 다 어렵습니다만 우리는 그 내용과 나오는 단어들의 어떤 반복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최대한 먼저 오는 것이 더 적합한 것을 먼저 고르고 뒤에를 순서대로 고르시면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A가 올 수 없는 이유는 C가 주어진 문단의 직접적인 예시이기 때문에 A가 와도 이상할 건 없지만 A가 오고 C가 온다고 했을 때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뒤에의 흐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제 스티커의 느낌이 원더의 느낌이 좀 있나요? 네, 아무 생각 없이 붙였는데 자, 오늘은 이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